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가을은 어디로 가고 겨울이 먼저 와 있는 듯한 날씨임에도 제217회 시흥시의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폐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밑거름을 삼고자 상임위별로 실시한 선진지 견학은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으로 시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합리적인 지원과 향후 시흥 시민을 위한 위민 행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현장 속 시민의 삶 속에 찾아가 시정을 보살피기 위하여 현장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4년 한 해도 2달여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이룬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마무리는 더더욱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생산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경중과 완급을 헤아려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 또한 가벼이 넘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사항과 다수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규정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근본 임시에는 2014년도 제3회 추경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투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17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17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배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2분 계십니다. 먼저 신청하신 문종복 의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종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업에게 공익적 가치를 가지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담이라는 기업이 시흥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좋은 기업이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고 그 건전한 문화가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성담이라는 회사는 시민들께서 우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치의 어긋난도 없이 속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07년도 7월 시흥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재산인 소금창고를 기습적으로 철거하면서 벌어진 시흥 장국대중 골프장은 인가를 위한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성담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에는 개발로 인한 일정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장학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시행하고 건설 및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으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체육 수준의 향상으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하며 그로 인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늘어놓았습니다.
친환경 갯골 생태공원이 있는 곳에 웬 골프장이냐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도 성담의 대답은 골프장이 들어오면 시흥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시 수입이 늘어난다 했고 내키지 않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3년도 2월 솔트베이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었을 때와는 달리 솔트베이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지인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시흥시에서 시연하니까 골프장 사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솔트베이는 수도권이고 수요가 많아서 예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골프장 영업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고수익 구조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담이라는 기업과는 달리 시흥이라는 곳은 시흥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성담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간 250여억 원,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380억 원이고 개발 시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골프장 운영 시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180여 명, 기타 일용직 고용 인력을 연간 4,500명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골프장 건설 시 약속했던 지역 건설업체들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약속은 182명 중에 62명이며 그것도 대부분 외주 위탁으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띠고 있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디도 전체 인원 93명 중 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면치레만 한 것입니다. 시흥시 세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골프장 허가의 가장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솔트베이 골프장 지방세와 관련한 자료를 받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솔트베이가 내는 세금은 지방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취득세가 전부인데 재산세는 1억 원, 지방소득세는 현재 인원대로라고 하면 연간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1회만 부과되는 취득세가 17억 6,800만 원입니다. 결국 내년 2015년도에 납부할 솔트베이의 지방세는 모두 합쳐서 1억 500만 원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호황과는 달리 솔트베이를 찾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어떤 근거로 지방세수 380억 원이라고 했는지 이것은 시흥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흥시와 약속한 진입도로 개설 비용에 대한 먹튀입니다. 2012년 4월 실시 계획 인가 시 시흥시는 성담의 도로 개설 비용 중 일부인 34억 원을 장학기금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고 성담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청소년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장학기금 조성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빌미 삼아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은 성담의 무성의한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외에도 솔트베이 골프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조명으로 인한 갯골 생태공원의 생태 파괴와 암흑 현상, 제3경인 고속화도로 구간의 암흑 현상 등 각종 민원들이 넘쳐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실태조사를 하였다지만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엔 성담이라는 회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좋은 기업들이 시흥에 안착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갯골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사용했던 토지에 대해 소송이나 하고 시흥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이나 일삼는 기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성실이라는 말 자주 쓰지요. 이는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이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담은 더 이상 시흥 시민에게 거짓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골프장 인가시 약속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성실히 지킬 것을 촉구하며 관련 부서들은 성담에서 약속한 것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 운명을 결정할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업체는 확정되지도 않은 서울대로 유학 가자며 방송과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는 말할 것도 없이 여권 모양까지 동원한 분양 광고로 마치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100곳 신도시에 이미 유치된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혼을 쏙 빼놓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서울대 총장님은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흥 캠퍼스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만한 이런 말들이 혹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님은 인터뷰에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서울시와 서울대 둘만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서울대 총장님은 서울대부터 이기심을 내려놓겠다는 말씀도 하시며 불안불안, 조마조마, 위태위태한 시민들을 더욱더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 사업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이 서울대 유치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흥시에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흥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서울대 총장님의 언론 인터뷰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지금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대 국제 캠퍼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서울대 시흥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더니 이제는 그것마저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서울대 총장님 입에서 몇 개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교한다던 시장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된 서울대 개교 시기가 다시 2018년으로 늦춰지더니 이제는 그것마저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부 언론은 중앙의 유력 언론이 시흥 캠퍼스 재검토라고 보도한 것을 놓고 울고 싶은 서울대, 뺨을 언론이 알아서 때려준 것 아니냐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시흥 시민은 언제 터질지 모를 서울대 시흥 캠퍼스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잡아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서울대 유치의 기회비용이 상상도 하기 싫은 몇 배의 실패나 좌절 비용으로 시흥시의 목을 조여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파국을 막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위기를 자초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오늘과 같은 리더십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태를 벗어나는 혁신과 변화만이 시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끝으로 시흥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서울대가 반드시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하여 10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장재철 의원님과 홍원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 담당관 윤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대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근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현안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융자를 통하여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기타 재정보전금 등 새롭게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579억 원보다 182억 원 증액된 1조 3,76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04억 5,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122억 1,900만 원보다 18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융자금 수입과 경기도로부터의 재정보전금 추가 확보에 따른 것으로 융자 및 교부 목적에 맞춰 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 사업과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규모에 변동은 없지만 회전기금 조성에 따라 예비비 중에서 300억 원을 감액하여 투자자산 취득 항목으로 30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시흥시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의 신규 설치로 전체 기금 조성 규모가 변경되고 새롭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기금의 조성 규모가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설치되면서 당초
12개 기금 225억 1,300만 원에서 13개 기금 526억 3,300만 원으로 30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본에 상수도 회전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상수도 사업 장내 투자 재원의 안전적 확보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301억 2천만 원이며 수입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300억 원과 이자 수입 1억 2천만 원, 그리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177억 원과 시금고 예치금 12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평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 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장재철 의원, 홍원상 의원, 손옥순 의원, 김영철, 문종복 의원, 김찬심 의원 이상 6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4년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